불법은 세간법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으니까 오늘은 좀 아주 좋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고스톱을 가지고 좀 연불하고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잘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첫째, 이제 고스톱이 잘 안 될 때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 고스톱 치는 거 재미가 없어요. 첫째. 둘째는 몸이 뒤틀리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고스톱 치기가 싫고 자꾸 눕게 되고 그래요. 자꾸 기대거나 눕거나 이렇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을 잃을까 봐 아주 근심 걱정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될 때의 증상이에요, 지금. 네 번째, 뒷장이 맞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을 계속 얘기하면서 떠들면서 불평불만하면서 고스톱을 치게 돼요. 다섯 번째는 평상시보다 화를 더 자주 내요. 옆에서 누가 뭐라 하면 왜 이렇게 핑계 하느냐, 잘 될 때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잖아요.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탓해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는 둥 이런 핑계를 대고 막 그래요. 또 일곱 번째, 구경꾼에게 개평 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많이 따다 그래서 개평을 좀 주고 그런 걸 아주 아끼거나 안 줘요. 또 여덟 번째, 이 고리 띄는 거 있잖아요. 얼마 되면 얼마 뛴다 이런 거. 그걸 몹시 싫어하고. 아홉 번째, 화투패에 집착을 많이 해야 돼. 잘 들어야만 기분 좋고 잘 되는 걸로 생각. 잘 들어도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경 쓰더라. 그 열 번째 마지막으로는 제일 치명적인 거죠. 자기 패만 봐요. 자기 패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내면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고 요 남의 패를 잘 읽어야 되는데 점수 나르는 사람이 크게 나지 못하도록 동료의 점수를 키우지 못하게 하는 전체판을 보지 못하고 자기 패만 신경 쓰니까 따면 조금 따고 이럴 때는 아주 많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치면. 그렇잖아요. 남이 많이 못 나게, 나더라도 많이 못 나게 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스타일로 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날 것 같으면 그 다음 사람이 들었을 것만한 걸 이렇게 내줘가지고 이걸 게임을 말린다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잘 될 때는 그럼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너무나 재미가 있어요. 게임이 너무나 재밌고 즐거워요. 옆에 같이 친한 사람들이랑 같이 고스톱을 치는데 너무 기분 좋아. 두 번째는 여럿이 함께 하는 일이 아주 즐겁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몸이 가볍고 기분이 아주 상쾌해요. 그래서 내가 아주 반듯한 자세로 아주 여유 있게 앉아서 열심히 하게 된다 이겁니다. 기분이 좋은 만큼 화투패도 잘 들어와. 잘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잘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원래가. 그래서 여기에서도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에서도 많은 걸 깨우치게 돼요. 또 기분이 좋고 아주 즐겁게 칠 때는 직감적으로 상대패가 딱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당당하게 대처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이 잘 될 때는 직감 같은 게 굉장히 발달을 하거든요, 원래가. 그런 거 아마 여러분은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직감적으로 딱 느껴지고 시험 문제가 이거 나올 것 같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섯 번째는 생각대로 생각하는데 이거 맞아라 딱 때리면 착착 맞아. 뒷장이 착착 맞는 그런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벌어져요.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먹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자꾸 실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설사해가지고 많이 쌓아놓은 그런 패가 내가 들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지더라는 거야. 정말 운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기분 좋게 칠 때 보니까. 여덟 번째, 전혀 점수 날 가능성이 없었는데 상대방은 잔뜩 갖다 놓고 고하고 그랬는데 나는 전혀 날 것 같지 않은데 딱 석장으로 탁 점수가 난다든지 그런 일이 잘 벌어지더라 이거입니다. 또 아홉 번째, 구경꾼들에게 개평을 펑펑 막 줘.
인심 막 써. 기분 좋으니까. 10번째, 계속 즐기면서 집중하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점점 잘 되고 그러니까 기분 좋죠. 그 마지막으로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도 모르도록 너무 재미가 있어요. 자, 이거를 연불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연불로. 연불이 잘 안 될 때는 재미가 없어요. 몸이 뒤틀리면서 바른 자세로 계속 앉아있을 수가 없어. 도저히 20분 이상 앉아있지 못해가지고 돌아다닌다거나 뭐 이렇게 돼. 또 연불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거 연불이 효과가 없을까 걱정이나 해. 불평불만만 계속해. 또 연불이 잘 안 되면 옆에 앉은 사람들 때문에 잘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런 핑계를 잘 댄다 이거. 그런데 연불이 잘 될 때는 어떻습니까? 연불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고 정말 알차고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불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고 즐겁고 충만해. 뭔가 가득 마음속에 가득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몸이 가볍고 기분이 너무나 상쾌해져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마다 생각 딱 하면 쫙 해답이 생각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더 좋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 그랬어요. 그죠? 재밌게 즐기는 사람. 고스톱도 그렇고 연불도 그렇습니다. 물론 연불이 처음 하는데 그렇게 즐거울 리가 있겠어요. 처음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또 걸어가면서 연불하는 것도 자꾸 딴 생각만 나고 그러지만 어떤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불할 때 감사한 부처님께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인생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냥 윤회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영안이 열린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제살 지낸대요. 제사 지낼 때를 봐라. 조상이 오느냐? 아니요. 뭐가 오느냐? 그랬더니 얼굴이 좀 작고요. 목이 가는 존재들이 와가지고요. 그럼 뭘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 음식 차리는 걸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빨다가 가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조상이 아기가 돼서 거기 나타나는 겁니다. 부르지 않는데 안 오거든요. 호명즉지이기 때문에. 부르면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가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그리고 조상이 죽어서 내 개로 태어나가지고 개를 괴롭힌 것이 조상을 괴롭힌 거나 똑같다는 등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 일리가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즐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몰입을 해야 돼. 몰입을. 연불밖에 없다고 연불에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연불만 딱 해다가 정말로 어떤 경지에 이르려면 정말 그게 맞구나. 세상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전혀 없구나.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연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하면 뭐 일도 많이 있고 부르는 사람도 많다. 전혀 안 가요. 오전은 무조건 유튜브를 찍습니다. 왜냐? 저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참 오랜 동안 별의별 수련을 타면서 하다가 가장 좋은 것이 연불이라고 느껴졌고 또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연불자님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런데 제대로 설명을 해주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이 제대로 연불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해 준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연불하다가 말고 그죠? 생각나면 하고 그죠?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아요.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음이 가까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비단 개구리의 태 속으로 들어갈지 개의 태 속으로 들어갈지 왜?
내가 죽은 다음에 업식에 의해서 저절로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집인 줄 알고 거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힘을 갖고 내가 바로 그런 것도 만나기 전에 아예 죽을 때 반야용선이라는 배가 쫙 나타나요. 일롱한 보살이 인솔해가지고 쫙 배가 와요. 거기만 올라타면 무조건 극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안에 열린 사람이 본 바가 뭐냐? 애들은 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바로 순수하니까 애들은 바로 올라 들어가. 애들 때 죽은 사람들은 주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의 몸을 받았다가 사람의 몸을 조금 있다가 다 모든 걸 다 공부 끝났기 때문에 얼른 이제 극락으로 가게 그런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현상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올라갔다가 줄쩍 미끄러지는 사람에 또 올라서 한 발 올라놨다가 물러서는 사람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연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다고 연부를 한다고 무조건 가느냐? 무조건 갈 수도 있죠.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내 이름을 한 번만 불러도 극락정토에 태어나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진심으로 했다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아주 완벽하게 가더라도 그 9학년이 있잖아요. 9학년. 구품연화대가 있어요. 그 경지가 9군데나 되니까 이왕이면 좀 높이 올라가면 좋잖아요. 상품산색은 맨 위에는 조금 있으면 보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부를 최대로만 겨우 밑에 하품하생으로 가지 마시고 되도록 중간 이상을 가기 위해서 최고로 연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상태로 가시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연부를 할 때 즐거워요. 또 이 세상에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만 잠재의식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도와서 그렇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최선을 다해서 해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